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드릴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48세 한국의 베테랑 항해사가 마다가스카르 근해에서 해난 사고를 당해 무인도에 표류했다가 그곳에서 만난 현지 여성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중호는 48세의 베테랑 항해사였다. 20대 후반부터 상선을 타기 시작해서 세계 각국의 바다를 누빈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그의 항해 일지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무수한 항로로 가득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바다의 나침반지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항해수를 자랑했다. 하지만 중호의 개인적인 삶은 바다만큼 넓지 못했다. 결혼한 지 15년 만에 아내는 당신은 바다와 결혼한 것 같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1년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는 남편과의 생활이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다. 고등학생이던 아들은 어머니를 따라가며 아버지와의 연락을 끊었다. 이제 정말 바다밖에 남지 않았구나. 중호는 부산항의 선원 숙소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며 쓸쓸히 중얼거렸다. 가족도 없고 땅에서의 인연도 끊어진 채 오직 바다에서만 존재 의미를 찾는 삶이었다. 3월, 중호는 새로운 계약을 받았다. 인도양을 항해하는 소형 화물선의 선장직이었다. 승무원은 그를 포함해 총 6명뿐인 작은 선박이었지만 중호에게는 익숙한 크기였다. 이번 항로는 남아프리카에서 마다가스카르를 거쳐 모리셔스까지입니다. 선주가 설명하는 항로를 들으며 중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도양 서쪽은 그가 수십 번 지나다닌 익숙한 바다였다. 배는 순조롭게 항해를 시작했다. 케이프타운을 출발해 마다가스카르 해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3월의 인도양은 아직 사이클론 시즌이 끝나지 않은 시기였지만 기상 예보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었다. 마다가스카르 동쪽 해상을 지나던 셋째 날 밤, 갑자기 레이더에 거대한 폭풍구름이 잡혔다. 기상청 예보에도 없던 급작스러운 사이클론이었다. 모든 승무원 비상 대기. 구명조끼 착용. 중호는 즉시 비상 명령을 내렸지만 폭풍의 세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파도가 20m 높이까지 치솟았고 배는 거대한 물벼락에 휩쓸렸다. 선장님, 엔진실에 침수가 시작됐습니다. 기관사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중호는 즉시 조타실을 나가 상황을 확인했다. 배의 선체 곳곳에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었다. 구명보트 준비. 즉시 탈출한다. 하지만 거친 바다에서 구명보트를 내리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승무원들이 하나씩 구명보트에 옮겨 타는 동안 중호는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 있었다. 그 순간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쳤다. 중호는 의식을 잃고 바다에 떨어졌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중호는 모래사장에 누워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지? 중호는 몸을 일으키며 주변을 둘러봤다. 작은 섬이었다. 백사장이 아름답고 투명한 바닷물이 넘실거렸다. 전형적인 열대 무인도의 모습이었다. 몸을 점검해보니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해류와 파도가 그를 이 섬까지 떠밀어 온 것 같았다. 하지만 다른 승무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인지부터 파악해야겠군. 중호는 해안을 따라 걸으며 섬의 크기를 가늠해봤다. 걸어서 한 바퀴 도는데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작은 섬이었다. 마다가스카르 근처의 무인도 중 하나인 것 같았다. 해가 지기 전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했다. 중호는 야자수 잎을 엮어 간단한 텐트를 만들고 해안에서 조개와 게를 잡아 저녁을 해결했다. 20년간의 바다 생활이 이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사흘째 되는 날,
중호는 섬 반대편을 탐험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작은 나무배 한 척이 해안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 이 섬에 오나? 중호는 배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다. 최근에 사용된 흔적이 뚜렷했다. 그는 배가 온 방향을 따라 수평선을 바라봤다. 저 멀리 희미하게 섬 그림자가 보였다. 다음 날 새벽, 중호는 그 나무배를 타고 멀리 보이는 섬으로 향했다. 베테랑 항해사인 그에게 작은 배를 조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1시간쯤 노를 젓자 섬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해안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는데 모두 여성들이었다. 배가 해안에 닿자 여성들이 달려왔다. 모두 마다가스카르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고 나이는 20대에서 30대로 보였다. 그들은 중호를 보고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그중 한 명이 어설픈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나요? 중호도 오래전에 배운 프랑스어로 대답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배가 난파되어 여기까지 떠내려왔어요. 여성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도 섞여 있었다. 키가 큰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자연스러운 리더십을 발산했다. 저는 라니타입니다. 이곳의 촌장을 맡고 있어요. 우리 마을로 오세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중호는 여성들을 따라 마을로 향했다. 마을은 생각보다 잘 정돈되어 있었다. 대나무와 야자수 잎으로 지은 집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가운데에는 공동 화덕이 있었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중호가 물었다. 라니타가 대답했다. 이곳은 작은 섬입니다. 마다가스카르 본토에서 배로 3시간 거리에 있어요. 우리는 특별한 사정으로 이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중호는 마을을 둘러보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정말로 남자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주민이 20대에서 30대의 여성들이었다. 남자들은 어디 있나요? 중호의 질문에 라니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것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저녁을 함께 드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녁 시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총 12명의 여성이 있었다. 그들은 중호를 위해 생선구이와 쌀밥, 열대과일을 준비해줬다. 식사 후 라니타가 이들의 사연을 들려주었다. 우리는 모두 마다가스카르 본토의 같은 마을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심했습니다. 강제 결혼, 가정폭력, 경제적 착취. 다른 여성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아픔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어요. 함께 이곳으로 와서 우리만의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자고. 3년 전부터 이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자 없이 어떻게 생활을 꾸려나가세요? 라니타가 쓴웃음을 지었다. 쉽지 않아요. 특히 무거운 일이나 바다에서 고기잡이 같은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과일이나 채소를 기르고 가끔 본토에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죠. 중호는 이들의 상황을 이해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중호의 말에 여성들의 눈이 반짝였다. 다음 날부터 중호는 마을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우선 그의 전문 분야인 바다 관련 일부터 시작했다. 여성들은 고기잡이를 거의 못하고 있었다. 바다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어업 기술도 부족했다. 내가 가르쳐 줄게요. 우선 안전한 곳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중호는 해안 가까운 곳에서 간단한 낚시부터 가르쳤다. 그의 숙련된 기술에 여성들은 감탄했다.
특히 22살의 소아나는 낚시에 큰 흥미를 보였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어린 편이었지만 호기심이 많고 적극적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잡으세요? 바다의 흐름과 물고기의 습성을 알아야 해요. 이 시간대에는 이런 물고기가 나와요. 중호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씩 가르쳐줬다. 소아나는 금방 요령을 터득했다. 첫 번째 물고기를 잡았을 때 소아나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정말 잡았어요. 처음이에요. 그녀의 순수한 기쁨에 중호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한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한 만족감이었다. 며칠 후 중호는 소아나에게 더 깊은 바다로 나가는 방법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무서워하던 소아나였지만 중호의 격려에 용기를 냈다. 선장님이 옆에 있으니까 안전할 거예요. 소아나는 중호를 선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다른 여성들도 그를 그렇게 불렀다. 바다에서 돌아온 후 소아나는 중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그가 쓸 낚시 도구를 미리 준비해 두었고 바다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차를 끓여서 기다렸다. 선장님, 힘드시죠? 이거 드세요. 소아나가 건네는 허브차는 항상 적당한 온도였다. 중호는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다. 25살의 하사나는 요리에 관심이 많았다. 중호가 잡은 물고기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배우고 싶어 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요리해요. 중호는 생선찜과 탕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다. 마다가스카르 향신료와 한국식 조리법이 만나니 독특하고 맛있는 요리가 탄생했다. 정말 맛있어요. 이런 요리법은 처음이에요. 하사나는 기뻐하며 레시피를 메모했다. 그녀는 중호가 가르쳐준 요리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형시켜 더욱 맛있게 만들었다. 어느 날 하사나는 중호를 위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다. 그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생선찜을 마다가스카르 전통 향신료로 새롭게 해석한 요리였다. 선장님만을 위해 만든 특별한 요리예요. 하사나의 눈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중호는 그 요리를 한 입 먹고 감탄했다. 정말 예술이에요. 이런 맛은 처음 느껴봐요. 하사나는 부끄럽게 웃으며 기뻐했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새로운 요리로 중호를 놀라게 했다. 28살의 마리나는 마을의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했다. 그녀는 중호의 기술적 조언에 큰 관심을 보였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물 공급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식수가 부족해져요. 중호는 마을을 둘러본 후 해결책을 제시했다. 빗물을 모으는 시설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바닷물을 끓여서 증류수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마리나는 중호의 제안에 감탄했다. 정말 똑똑하세요. 우리가 3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이렇게 쉽게 해결하다니. 중호와 마리나는 함께 빗물 저장 시설을 설계했다. 마리나는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였다. 중호가 한번 설명하면 금방 이해했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마리나 씨는 정말 뛰어난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호의 칭찬에 마리나는 기뻐했다. 선장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 혼자서는 절대 생각해낼 수 없었을 아이디어들이에요.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리나와 중호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 마리나는 마을의 모든 문제를 중호와 상의했고 중호도 그녀의 실무적 감각을 높이 평가했다. 30살의 아리나는 마을에서 교육을 담당했다. 아이들은 없었지만 여성들끼리 서로 지식을 나누는 역할을 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그곳의 문화가 궁금해요. 아리나는 지적 호기심이 많았다. 중호는 저녁마다 그녀와 함께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동시에 중호에게 마다가스카르의 역사와 문화도 가르쳐줬다. 특히 마다가스카르 여성들의 전통적인 역할과 현대적 변화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 될 거예요. 아리나의 말에 중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마을에는 다른 여성들도 있었다. 그중 한 명인 24살의 피라는 마을의 보건을 담당했다. 간단한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중호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챙겼다. 선장님, 열대 지방에서는 이런 질병들을 조심해야 해요. 피라가 건네는 예방약과 건강보조식품들은 중호가 이곳 기후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29살의 셀리는 마을의 수공예를 담당했다. 그녀가 만든 바구니와 그물은 모두 예술품 같았다. 중호는 그녀에게 어병 그물 제작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 더 튼튼해져요. 셀리는 중호의 기술을 빠르게 습득했고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20살의 시모는 마을에서 가장 어렸다. 그녀는 중호를 아버지처럼 따랐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은 그녀에게 중호는 특별한 존재였다. 선장님, 정말 우리와 계속 함께 해주실 거예요? 시몬의 순수한 질문에 중호의 마음이 움직였다. 이렇게 하나씩 여성들과 가까워지면서 중호는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다. 그들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서로를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일궈가고 있었다. 특히 계절이 바뀌면서 중호는 마을 생활의 리듬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우기가 시작되자 빗물 저장이 중요해졌고 건기에는 물 절약이 필수였다. 사이클론 시즌에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집들을 보강했다. 함께하니까 무서운 태풍도 이겨낼 수 있어요. 라니타의 말처럼 공동체의 힘은 자연재해보다도 강했다. 중호는 또한 마을의 경제 상황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그의 어업기술로 잡은 물고기를 본토에 팔아 수입을 올렸고 그 돈으로 필요한 물자들을 구입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가 완전히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나의 말에 모든 여성들이 기뻐했다. 한 달이 지나자 중호는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의 기술과 경험 덕분에 마을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빗물 저장 시설이 완성되어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고 개선된 어업기술로 단백질 공급이 안정되었다. 또한 중호가 만든 간단한 도구들로 농사일도 훨씬 수월해졌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마음에 생긴 변화였다. 남성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이 있었던 그들이 중호를 통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라니타가 중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중호 씨, 우리가 의논한 게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당신이 여기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희와 함께 살아주시면 안 될까요? 중호는 놀랐다. 구조선을 기다리며 임시로 머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국에 가족이 있으신가요? 라니타의 질문에 중호는 말문이 막혔다. 정말로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사실 없어요. 이혼하고 혼자 살았거든요. 라니타는 다른 여성들과 눈빛을 교환했다. 그럼 우리가 당신의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우리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존경하고 사랑해요. 중호의 가슴이 뛰었다. 48세의 나이에 이런 고백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소아나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미 의논했어요. 우리 모두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리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 우리도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싶어요. 중호는 며칠간 깊이 고민했다. 한국에서의 외로운 삶과 이곳에서의 따뜻한 공동체. 무엇이 더 의미 있는 삶일까? 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결심했다.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겠어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들은 전통 의식을 통해 중호를 공식적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날 밤부터 중호의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는 12명의 여성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하고 존중했다. 그들도 서로를 배려하며 중호와의 시간을 나누었다.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라니타가 첫 번째로 임신한 것이다. 중호,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중호는 감격에 젖었다. 곧이어 소아나, 하사나, 마리나도 차례로 임신 소식을 전했다. 마을이 생기 넘치기 시작했다. 임신한 여성들을 위해 중호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 어업기술을 더 발전시켰고 안전한 출산을 위해 본토에서 의료진을 불러오기도 했다.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중호는 눈물을 흘렸다.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정말 바다의 선물이네요. 중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보았다. 바다에서 떠밀려온 자신이 이제는 새 생명을 선물받게 되었다. 이어서 다른 여성들도 차례로 출산했다. 마을에는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중호는 이제 마을의 가장이자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우리 아이들이 두 문화의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니타가 말했다. 중호도 같은 마음이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중호는 해안에서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는 라니타와 갓 태어난 둘째 아이가 있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라니타가 물었다. 전혀요.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요. 중호는 마을을 돌아봤다. 소아나가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고 하사나는 저녁 준비를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마리나는 임신한 배를 쓰다듬으며 산책을 하고 있고 아리나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다른 여성들도 각자의 일상 속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진정한 자유였다. 바다가 저를 여기로 이끌어준 것 같아요. 중호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48세에 찾은 새로운 인생이었다. 외로웠던 과거는 이제 먼 추억이 되었다. 마을에는 지금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 속에서 중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표류했던 남자가 이제는 한 공동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 바다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